윤석열 현타네요. 대통령 지금 저 남은 3년 동안 그럼 투자를 2년 동안은 투자 잘했습니까? 산업 가지고 투자 안 했죠. 투자를 아예 안 했어요? 네, 기민간이 한 거죠. 뭐 민간 그러니까 민간한테 남겨두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래요. 과거와 틀립니다. 예. 지금 이념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정부가 공격하잖아요. 예, 그랬었죠. 네, 그런데 사실 이념의 노예는 정부 여당입니다. 어, 신자유주의. 잘 보시면은 시장 자유, 네. 자유를 뭐 막 하여튼 예. 알아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안 할 테니까. 신자유주의를 국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입하는 거 많은데 그런데 통신이나 뭐 은행이나 뭐 다 아니, 개입하잖아. 아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입 안 한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일원칙이고 두 번째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든지 수출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라는 게 없어졌던 거죠. 그렇죠. 세 번째가 노동운동의 기업 경영에 노동운동이 개입해서 안 된다. 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국가 간의 재화 이동은 불가능해졌잖아요. 지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면 25% 관세 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4년 됐나? 예. 4, 5년 됐잖아요. 3,000개 품목인가? 네, 예. 예. 어찌 됐건 내잖아요. 예. 트럼프 오면은 더 올린다며요. 뭐 예. 그때는 한국도 포함시킬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예. IRL법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재화 물자 이동은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안 됐죠. 정부가 시장을 개입한다. 미국은요 R&D 개발에도 지금 정부가 다 개입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요. 민간이 안 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요. 예산을 팍팍 밀어붙고요. 예. 막 요즘 기술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정책들이 그냥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세 가지 중에서 노동운동을 예. 이 부분 요거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요거만. 예. 근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이 노조 조직률이 뭐 12% 정도밖에 예. 안 되잖아요. 예. 최근 수치는 못 봤는데 그렇죠. 하여간 낮은 편인데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노조원들 만나면은요 임금 올려달라고 별로 안 해요. 오래 근무하달라고 합니다. 고령화되니까. 왜? 우리나라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일자리를 잘 보세요. 일자리 중에서요.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제가 다시 처음 2019년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19년 현상이 지금 똑같이 와요. 뭐냐면 제조업 일자리 줄고 청년 일자리 줄고 노인 일자리 늘고 당시에 국민의힘이 뭐라고 민주당 정부를 비판한지 아세요? 정부 예산을 퍼본 노인 그렇죠. 싸구려 일자리 만들고 있고 청년 일자리 안 만들고 있고 제조업 일자리 공격했는데요.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비판했죠. 지금 이미 1년 반 동안 그런 형태가 똑같이 나오고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죠. 그리고 그 구조를 풀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산업 정책을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윤석열 정부도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뭐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은 것만 그냥 뭐 단기간에 좀 주가 좀 부양해보고 단기간에 집값 좀 떠받쳐보고 뭐 이런 쪽으로만 이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1살인데요. 예. 친구들 만나면 대화 주제가 항상 과거로 많이 갑니다. 특히 80년대로 많이 가요. 예.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야 그때 좋았지, 재밌었지, 그때 예. 어떡했지. 그때가 다 옳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죠. 현 정부가 똑같아요. 그때가 잘했고 그런 사람들한테 야 과거 우리 이거 했으니까 지금 이거 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국민소득 그 당시 5,000불 나라였고 지금은 33,000불 나라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데올로기는 향수 이데올로기다. 향수 이데올로기. 향수 과거의 향수를 네. 불러일으켜서 그대로 하는 이데올로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메리칸 파이가 1970년대 노래였습니까? 네, 그렇죠. 1970년대. 저희 저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타 배울 때 그 노래 많이 했었어요. 저도 칠 줄 아니, 알았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저도 80년대까지는 아니 저는 마이클 잭슨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메리칸 파이를 언뜻 듣기는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오래된 노래예요. 제가 들었던 팝송으로 치고는. 최 기자님 액면은 아메리칸 파이 세대가. 아이 무슨 소리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저는 마이클 잭슨 세대. 마이클 비릿 잭슨이에요? 비릿. 야, 비릿. 예 비릿. 문옥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아이 문어고 못 하는데 예 아직도 그 뭡니까
봐요. 그 마이클 잭슨이 그 환호하면서 여성이 거의 뭐 실신하고 막 이러는 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죠. 70년대 예. 레이프 가렛인가 와서 예, 레이프 가렛. 유관순 기자관을 할 때 그 예. 기억이 나요. 아니 저는 그거 아니야. 그 시대도 아니에요. 아유. 그제 아니, 레이프 가렛이어야 예. 아메리칸 파이를 알 수 있지. 그렇죠. 예, 저는 마이클 잭슨이에요. 아, 마이클 잭슨 최고라고 봅니다. 인정할게요. 아니 저기 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물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은 게 외교를 하면서 반도체 뭐 IRA 바이든은 다 작정을 하고 온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싹 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일종 의원한테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 처음에 그랬어요. 아, 정권 초기 때 이 정도로 퍼졌으면 환율이라도 조금 예? 그래서 통화 수합이라도 어떻게 좀 받으면 예?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라도 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그때는 처음에는 좀 호응을 해주더니 나중에 가니까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환율이 예. 1,100원대에서 1,300원대가 그러니까. 도착화되면 거기서 물가가 10% 오른 거거든요. 일단 그냥 거기서 10% 일단 그냥 올랐잖아요. 올랐는데요. 예. 그 환율이 오른 것이 예. 우리가 그 사이에 무역수지 적자도 났고 뭐 하지만은 한국의 장기적인 희망이 안 보인다고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환율 부분도 있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중경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상부는 상부대로 지원하면서 하부의 서민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중소기업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020년에 중소기업 평균 대출 금리가 3, 4%였어요. 다 거의 중소기업이 지금은 얼마냐면 6, 7%예요. 더블 난 상태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런 상태죠. 그다음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가계대출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3, 4%또 받았다가 지금 5, 6%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거지로 누르지 않습니까? 눌러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누적 효과라는 거예요. 가랑비가 금방 끝이면 되는데 계속 온다. 그렇죠. 그럼 맞다버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폐렴 걸리는 사람, 감기 걸리는 사람 시차가 들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 예. 바로 시차가 현실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IMF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전 국민이 그냥 딱 당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힘이 지금 이미 가랑비를 맞아 왔어요. 그럼 하위 70%, 예, 예. 가면은 요즘은 이제 8대 2로 합니다. 예. 그래서 하위 80%로. 하위 80%. 예, 그래서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할 때 칸막이가 있는데 요즘은 글래스 버텀이라고 해요. 유리 바닥이라고 해요. 윗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못한 안 보이는 장치가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유명한 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예. 8대 2로 봅니다. 요즘은. 8대 2다. 네, 그래서 윗분들은 윗분들 본인들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미국에서도 한국과 똑같은 현상. 부자는 그러니까 20%는 20%끼리 결혼하고 밑에는 밑에끼리 결혼하고 상속받을 재산 없고 또 소득이 작으니까 교육 투자를 안 하니까 이 글라스 바텀을 넘어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라스 실링이죠. 이제 유리 천장인데 넘어설 사다리를 못 만들잖아요. 교육도 안 되니까. 그게 그게 계속 구조화되고 있는 거죠. 구조화되고 있는데 중국이랑 이렇게 좀 비교를 요새 제가 자꾸 하는데 예. 중국 부동산 안 좋죠? 빚 많죠? 그 다음에 소득 양극화돼 있죠. 어마어마하게 소득이 양극화돼 있잖아요. 한 9억 명 정도는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GDP는 막 10,000달러까지 올라가 있어. 평균은 그래. 근데 9억 명 정도는 월 한 30만 원도 못 벌어. 그 나라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또 하는 게 한국이랑 똑같이 경기 부양책만 맨날 해. 쓸데없는 경기 부양책만.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야 그러지 말고 소득 양극화를 줄여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어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아주 조명한 마틴 울프 기자가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니 중국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중국이랑 한국이랑 똑같네 양상이. 근데 중국은 이제 국민소득 10,000불에서 발생한 거고, 예.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예. 2만 불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이전에는
중국 개발이나 뭐 수출도 잘 되고 내수 잘 되고 이렇게 계속 오다가 그 이후의 성장은 불균형 성장이 돼서 그렇죠. 경제 구조가 이중 경제 구조화 돼 있는 거죠. 우리랑 똑같이.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패권 전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예.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재밌는데. 그런데 다음에 그럼 패권 정책도 한번 해주세요. 패권 전쟁은 뭐 듣도 보도 못한 미중 내용을- 패권 전쟁이 제일 재밌는데. 재미라뇨. 벌어지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지. 죽음인데 하여간 흥미로운 스토리. 네, 그러니까 흥미로운 스토리. 중국은 그래도 네. 정책 잘 보세요. 후진타오 때 음. 그 정책 목표가 조화 사회였어요. 아, 사회를 조화를 이루다. 시진핑은 뭡니까? 공동부유라는 용어를 그렇지.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산당 지도부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네,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아, 너무 고속질주하다 하면서 이거 벌어지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아.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이 있으면은요 거의 없어요. 사회주의 경제도 그렇게 힘드네요. 아 그러니까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는데도. 예.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 한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최근 2, 3년간은요 센 부양 정책을 안 합니다. 부양 정책 하면 이게 더 벌어지거든요. 알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 잘 알아요. 우리 중국 학자들하고서 저희 싱크탱크들하고서 제가 한번 붙어봤거든요. 예, 걔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 잘못하면 혼날까봐 혼나니까. 아, 그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꼬량주 좀 먹이면은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화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은 과거 70년대 신자유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70년대는 신자유주의 아니고요. 예, 90년대. 90년대 신자유주의에 네, 푹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90년대 신자유주의. 90년대 신자유주의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거 문제가 이렇게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네. 우리 관료 조직도 똑같더라고요. 무조건 경기 부양만 하면 살아날 것처럼. 근데 그 경기 부양책이 아까 말씀하신 낙수 효과를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80대 20에서 20으로만 계속 가는 경기 낙수 부양책이죠.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인정을 안 합니다. 속마음대로. 지금 보면은요. 네. 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석할 때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하는 나라 있어요?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엊그저께 KDI에서 한국의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다라는 보고서 나왔잖아요. 네. 의도가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러면 KDI 안에 있는 사람,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뭐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뭐 그 네. 통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예. 인정을 했더라고요. 대기업 그런데 비중이 뭐 14%인가 뭐 뭐 이렇게 하여간 나왔었지. 그리스보다 낫다. 뭐 맞아. 그게 말이 네.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해석하면 이거예요. 상위 몇 개가 어마어마하게 인력은 안 쓰면서 크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균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더 문제는 그 보고서를 만든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KDI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아, 거기 출신들이 요즘 총선에도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빼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 음.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미국이나 중국도 뭐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니까 공동부유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나 유럽은 자본주의를 쭉 거쳐 보면서 그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로 80년대 90년대처럼 갔었던 게 과거가 많았구나. 요 좀 최근에도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선거 공약으로 그 이야기 했더라고요. 어젠가 오늘인가 그랜드로 다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텍스 올리겠다. 네. 빌리오네어들한테랑 네. 억만장자세. 억만장자들한테랑 다 올리겠다. 그다음에 코퍼레이트 텍스도 기업들 텍스도 올리겠다.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엄청난 빚을 하여간 이쪽으로부터는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서 그게 좀 어려운 게요. 지금 재벌들이 3세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상속 증여세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위 20%들이 지금 모두가 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려줄 때가 됐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베이비 네. 부머의 아버지들이 80세 중후반을 넘으셨어요. 상속 증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로 이러잖아요. 영국이 뭐 아일랜드가 상속세를 제로로 하니 뭐니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걔네들은 우리보다 한 10년 앞서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이비 부머가 얘들은 1947년생부터 베이비 부머고요. 왜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2년 지나고 났으니 거기서 출생이 확 늘어. 일본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55년부터잖아요. 한국 전쟁 끝나고. 네, 한국전 53년 끝나고 55년부터예요. 예. 그럼 요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다 보는데 딴 나라들은 낮추고 있고 우리는 이제 보수 언론들은 이제 상위 20%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꺼내는 거죠. 딴 나라도 이런 논쟁을 하면서 서서히 내리고 있고 민주당도 지난번 대선에서 상속세 논쟁을 좀 낮추자는 논의들을 좀 했었는데 결국 공약으로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네요. 이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논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그렇다면 낮추는 세대 간의 대신에 문제도 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뭐. 유럽이나 미국과는 수준으로, 또 틀리니까. 비교가 안 되게 네네. 되기 때문에 또 그쪽은 또 올리면 그만큼 당대에서 많이 냈으니까 그러면 상속세는 좀 낮추자 이 논리는 적용할 수 있을 거를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둘 다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워런 버핏도 그랬지만 본인들이 이제 법인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회장님들은 사실 근로소득자들 중에서 많이 내는 특히 뭐 의사들 고연병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보다 세율로 따지면 더 적게 내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런 버핏도 그걸 지적을 한 거잖아요. 자기가 비서보다 더 세율이 더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그게 법인 회장들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과거와 또 다른 게 과거는 이제 세원 포착이 어려웠잖아요. 예. 누가 어디서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지금 웬만한 경우는 IT가 발달해서 다 할 수 있고 한국 국세청 이 전산망 보면은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측면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카드 사용이 이렇게 많은 나라,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 아, 그 대표적으로 이거 마지막으로 이해 꼭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상거래 문제에 있어서요. 예. 뭐 테무니,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습이 대대적인 공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갤럭시 핸드폰의 리모컨이 그 블루투스를 이렇게 귀에 꼽는 거, 예. 이어폰이 삼성께 20몇만 원이란 말이죠. 예. 애플도 그렇고 예. 거기 가보면 5천 원짜리가 있어요. 에이, 그거 안 좋겠지. 그 제품 차이 없다니까요. 진짜로. 예. 나는 일부러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테무 사이트를 보여줘요. 예. 가격을 한번 봐라. 여성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이게 말이 되네. 여성 정장에 뭐 4만 원, 막 3만 원 하니까 이게요. 예.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이게 고착화되잖아요. 예.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있냐면은요. 우리나라 소매 판매가 한 1,000조 정도 됩니다. 저기 우리는 내수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소매 판매 650조쯤 되는데요. 예.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이런 거로 넘어오면 큰일 났잖아요. 이게 지금 급속도로 나오죠. 어제 통계 나오지 않았습니까? YG에서 나왔던데 테무의 이 지난달에 액티브 사용자요. 예? MAU라고 하죠. 예? 이 액티브 사용자들은 가서 뭔가 샀던가 뭐 한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8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가? 봤는데, 예, 800만 명 2월 달에.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는 1,000만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유통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쑥 들어와 버리면 그걸 또 국가 경제 서민 민생 차원에서는 그거 하지 마 막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예. 그게 뭐냐면은 예. 이런 거예요. 이제 걔들이 한국이 싸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거든요. 미국은 이제 막고 있어요. 그렇죠. 막으려고 하고 있고 예. 우리는 빨리 막자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 바로 쿠팡, G마켓, 11번가 이런 사람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규제라고 하는 게 뭐 끼워 팔기, 자사상품 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멀티호밍 뭐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글로벌이니까. 아, 그러네. WTO 예, 조약 때문에.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협회에서. 그래서 당신도 공부 좀 더 하고 오셔. 3년 내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하면 니네 회사 매출이 더 안 되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러면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야, 내수 시장이잖아. 니네가 수출하면은 난 인정. 수출하는 기업이면 내수 시장 니네 나가 안 해도 딴 사람 할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네. 막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거기 교수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협회는 뭐 떼거지로 몰려갖고 제가 정무위 간사거든요. 공정위 담당이니까. 그러네. 그래서 야 진짜 한심하다. 이대로 되면은 우리는 내수 다 죽는다니까요.
쿠팡이 뭐 수출하는 거 있어요? 수출하는 게 뭐 있어? 만 원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배달하면은 4,700원 뛴다며요. 가맹점주한테 5,300원인가 돌아간다고 조선일보조차 보도한 그 내용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저히 국가적 이익 관점에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전쟁한다며요. 네, 전쟁은 한국은 우리 편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한국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중 경제에서 밑에 사람 80%다 버리고 갈 거냐 이거. 그러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수출 예. 대기업이랄지 아까 뭐 에너지랄지 전기차 배터리 뭐 인프라 해줄 거는 확실하게 해주고 더 해줘야 돼, 딴 나라보다. 더 해주고 네. 더 해주고 내수는 웃긴 사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들끼리 경쟁해서 당신들이 뭔가 경쟁력을 키워라. 자, 언론에 한 줄도 보도 안 된 거 예. 웃긴 사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시간 돼요? 아 됩니다. 그 충분히 됩니다. 뭐냐면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세 개가 있어요. 예. BBB. 예, 그래갖고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여기를 특별 세액공제 지원한다고 한 거죠. 예. 해주고 조금씩 해주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재작년에 2022년 말에 올리자 예.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 여당이 8%를 제시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딴 나라들 20% 해주는데 우리는 한 13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많은 혜택들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니까 너무 하기 좀 어려우니까 13, 14로 좀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8%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뭐. 해서 8%에서 이제 땅땅땅 법안을 이제 했어요. 예. 통과되고 일주일 있다 갑자기 대통령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무슨 8%냐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겠죠. 예. 더 올려야 더 된다고. 올려야 되나 나갈 때 15% 한다는 거예요. 15% 올려달라고. 여당에서는 8%가? 여당하고 기재부가 그런 거예요. 기재부랑. 그게 세상 물정 모르고 8%를 제시한 거네. 그래 우리가 웃기는 건 15%니까 우리가 웃음이 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법안 통과되고서 한 열흘 사이에 열흘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이 있어요. 15% 올려달래요. 그래? 그러면 안 돼. 우리 안 한다. 니네가 뭐 우리는 12, 13 부르는데 니네가 원래 올리는 거 세액과 대기업 지원은 여당이 주로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지. 그 야당은 대기업 지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네. 우리보다 더 낮게 부르니까 참 이상하네. 그래서 통과했는데 15% 부르니까 큰일 난 거잖아. 찾아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기재위원들에서 15% 해달라고. 그래서 점잖게 그러면 미래차도 넣자. 미래차 이제 자율주행도 있고 예. 뭐 이런 데도 다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아서 또 이 지원하는 걸 기재부가 선정을 해요. 요 기술은 되고 요거 안 되고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왜 그 사람들은 또 세액 공제니까 세금 안 들어올까 봐 또 그러네요. 그게 완전 종교라니까요. 기재부 안에 또 세제실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기술을 결정하는 걸 왜 또 기재부가 해요? 또 그 산자부가 해요.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요 지금. 아니 과기부가 하든지. 아니, 그래서 예. 신문에 안 난 게 여기까지 많이 나왔어요. 예. 신문에 안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최종 통과하기 전에 뭘 했냐면 경제부총리한테 사과해라. 대통령이 사과하던가. 니네가 8% 불렀다 15%로 두 달 만에 이걸 법안을 통과를 어떻게 시키냐. 예. 해갖고 그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유감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 한 줄도 안 실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사건들 미래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오직 예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일본이 잃어버린 34년 됐다 요즘 좀 낮은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갔을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90년부터 깨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90년부터 법을 30년이 들어가는데 90년, 91년, 92년에 정부가 재정 흑자를 냈어요. 돈을 안 쓰고 오히려 재정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93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적자가 날 겁니다. 영원히 적자가 났다.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흑자 낸 적이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초기에 이렇게 산업이 바뀔 때 우리를 대통령을 옛날에 지도자라고 했는데 지금 지도자는 아니죠. 지금 지도자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요. 방향성에서 국민적인 함의를 만들어야죠. 국민들한테 우리 정부 부채 OECD에서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금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 퍼부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은 미래 산업에 가고 우리 국민의 80%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어려운 국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대타협을 맺어서 돈을 한번 써서 지금 고치지 못하면 안 된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거 갖고 됩니까? 딴 나라 말도 안 되잖아요. 약하잖아요. 지금 총선에 이슈가 되는데 돈 얼마 주기만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진짜 사회로 완전히 재편한 생각들이 필요한데 골든타임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름 끼쳤습니다. 90, 91, 92년 재정 흑자가 3년 연속 났는데 그 이후에 30년 동안 적자였다. 근데 한국은 지금 재정 흑자를 내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정부네요. 네, 이 얘기를 2년 동안 국회에서 그렇게 떠들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요즘 제가 얘기하면 그럴 바에야 최경영 기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훨씬 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너무 심각할 정도로 진짜 제대로 된 사항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큰일 났네. 지금 2년 지났는데 1, 2년 더 지나면은 완전히 끝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선거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 오면은 이렇게 집단 사고가 하잖아요. 유권자들도. 예, 우리가 그래서 새로 바뀐 것을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이 들어서 뭔가 인정한다는 게 할아버지들이 손자 비유 맞추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 된 이제 저희 아는 사람 다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예. 저 손자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아, 이 비율을 맞춘다는 얘기는 그 손자들의 생각과 할아버지의 생각이 갭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좀 그렇죠. 내려와서 이해하려고 서로 또 노력을 해야죠.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라.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이제 뭐 국정에서 의정에서 벗어나시니까. 개인적으로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네. 제가 굉장히 비싼 사람이니까. 아, 알죠. 어려운 회사에서 뭐 내가 뭐 알죠.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그 오랜 인연 때문에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지식을 이렇게 인연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그렇기는 상황이에요. 해요. 그죠? 그렇기는 해요. 네, 예. 예, 오마이TV에 잘 말하겠습니다. 예, 말을 고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경제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